30대부터는 고려하시고 중년 이후부터는 코큐텐 반드시 챙기세요. 코큐텐은 피부 주름, 난임, 심혈관 질환, 노화에 영향을 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코큐텐은 원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20대 같이 젊은 분들은 코큐텐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니 그 돈 아껴서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됩니다. 코큐텐은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40살까지는 몇몇 장기에서는 100%이지만 그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 40세 이후부터는 가급적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40대 때 70% 밑으로 가는 80%에 근접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먹는 영양제 중에서 원래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사라지는 것들, 이것들은 가급적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성분을 안 챙기면 굉장히 몸에 치명적으로 타격이 올 수가 있는데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 이거는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 필수 영양제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부수적 영양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얼마나 필요하길래 알아서 자체적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만들 능력이 부족하고 퇴화되다 보니 그 물질이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사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햇빛만 쐬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까요? 비타민 D 중요한 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비타민 D와 동급인데 코큐텐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비타민 D보다 더 상위 역할입니다. 간단하게 피부 쪽 측면을 보면 코큐텐은 먹는 것 말고도 바르는 것에서도 쓰이는데요. 바르면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서 코큐텐이 사라지면 피부 주름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코큐텐 자체가 노화를 억제하기도 하고 주름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코큐텐 감소이기도 하니 직접 주름이 생긴 노화 부분에 코큐텐을 발라주는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큐텐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코큐텐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코큐텐이 줄어들게 되면 단순하게 심장 뛰는 것, 숨 쉬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삐걱거리면 찌꺼기나 노폐물이 생기겠죠. 코큐텐은 항산화 물질이지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유비키눈으로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은 ATP라는 에너지화폐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데요. 해당 과정 TCA 사이클 그리고 마지막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음식에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석유를 뽑아내듯이 음식에서 ATP를 뽑아내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 해당 과정 TCA 사이클 그리고 전자전달계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전자전달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는 효율이 가장 좋은 단계인데요. 여기에 코큐텐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빨갛게 보이시죠? 요약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거기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중 코큐텐이 핵심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몸이 삐걱삐걱 거리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실까요? 어린애들을 보면 무슨 폭주기관차 같이 막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사라지는 데는 코큐텐이 사실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노폐물이 없어지면 몸이 정상 작동하는 건데 이걸 담당하는 애가 없어지니 문제가 당연하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코큐텐의 감소 속도가 줄어들지만 뭐 맨날 운동하는 사람들만 있나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계속 운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죠. 심장에 코큐텐이 정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코큐텐 연관된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요. 애초에 코큐텐은 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증 중증도의 우렬성 심부전에 사용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코큐텐이 심장에 많이 있으니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면 항산화 그리고 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심장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혈압과도 당연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뛰는 심장, 심장이 나 피곤한데 잠시 쉬어도 될까? 하는 순간 바로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코큐텐이 심장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코큐텐을 처음 드시는 분들 아니면 고함량으로 드시는 분들 심계항진과 같이 두근거림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갑자기 원활히 생성될 수 있으니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윤활유가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고함량으로 드시는 분들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가 있으니 이럴 때는 용량을 줄이시거나 잠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큐텐은 항산화 네트워크의 주된 핵심입니다.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이런 애들도 정말 유명하죠. 요즘에는 글루타치온이 정말 유명하죠. 애들의 원조로 유명했던 애가 바로 코큐텐입니다. 사실 코큐텐이 없으면 항산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 중에 기본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던 물질 코큐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항산화 네트워크로 얽혀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몸을 도와줍니다. 항산화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만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요즘 노화에 정말 관련이 많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화 억제로 요즘 유명한 NMN과 같은 물질 사실 코큐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화의 종말을 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복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NMN, 이런 물질들은 NAD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NAD는 NADH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NAD라는 물질이 전자 전달기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에 있는 게 CoQ10이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배달하는 애하고 뽑아내는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그냥 진행이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CoQ10 또한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써져 있는 거죠. 다음으로 CoQ10은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신장편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영양제가 몇 개 안 됩니다. 신장의 경우 다른 기관들과 다르게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석까지 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신장의 경우 많은 원인이 있지만 혈압을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는 필터 형식으로 아주 작은 혈관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압력을 걸면서 정화시키는 건데요. 압력이 많이 걸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노화 때문에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압력이 너무 강하게 걸리면 혈관이 툭툭 터질 수 있습니다. 한번 터진 혈관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신장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신장에 필터가 있는데 그게 한 장 한 장씩 찢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ACE 이니비터, ARB와 같은 약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약들은 신장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평상시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강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나빠지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 보호할 수 있는 물질들, 영양제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CoQ10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CoQ10은 그 자체만으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에 혹시나 신장질환이 있다면 CoQ10은 1순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독물질,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그만큼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이 중요한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의 해독기관 중 중요한 게 간이잖아요. 그런데 해독기관은 신장도 해당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몸이 붓고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혈액에서 다시 돌아버리면 이건 뭐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가급적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CoQ10의 경우 중년은 아니지만 중년에 가까워지는 나이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난임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제입니다. 요즘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만큼 노산도 많습니다. 일단 남성분들, 남성 정자의 운동성 개선에도 CoQ10이 사용됩니다. 정자가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 생성에 관련하는 CoQ10이 여기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몸속에 CoQ10이 부족한데 정자에도 당연히 CoQ10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움직임이 젊을 때랑 다르겠죠. 여성분들의 경우도 CoQ10이 실제로 치료에 사용됩니다. 난임의 경우 CoQ10이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성의 생식 능력은 만 35세 이후로 감소합니다. 난소 용적 감소와 난자의 염색체 이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난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DNA에 돌연변이와 결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노화된 난자 세포가 수정되면 배아 발달 속도가 떨어지거나 배아의 세포 분열이 중단되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CoQ10이 들어가 있는 장소이고 에너지 생성 공장입니다. 정자가 운동을 잘해서 난자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자랑 만난 후에 세포 분열을 해야 하는데 CoQ10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맛이 간 상태예요. 그러면 모든 진행이 안 됩니다.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중요 역할을 하는 보조 요소로 코엔자임 Q10 결핍증이 생기면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또 유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의 경우 일일 권장 섭취량은 100mg 정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0에서 300mg 정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중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은 CoQ10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도 원래 몸에서 만들어지고 CoQ10도 원래 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니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건 옳습니다. 무조건 드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면 CoQ10 생성 과정도 같이 억제가 됩니다. 높아심에 아니 그럼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CoQ10이 팍 사라지니 늙어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콜레스테롤 약 너무 위험하니 안 먹어야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사실 적당량은 있어야 됩니다. 호르몬 합성이나 세포 유동 조절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도 콜레스테롤을 100% 막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적당량 맞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Q10도 적당량 막혀버리는 겁니다. CoQ10이 줄어들어도 당장의 타격은 없지만 문제는 CoQ10 합성이 자연스럽게 팍 꺾일 때 몸으로 체감됩니다. CoQ10 합성이 애초에 줄었기 때문에 몸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CoQ10은 가급적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코엔자임 Q10,
코큐텐, 이게 부족하게 되면 몸 곳곳에서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항산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몸 전체가 이상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코큐텐 한 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코큐텐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